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엔자파는 허대리의 월급 독립 스쿨입니다. 엔자파는 허대리 지음, 토네이도 출판사 책입니다. 이 책 목차 먼저 살펴볼게요. 프롤로그, 좋아하는 일로 월급에서 독립하세요. 1교시, 나의 월급 독립 스토리. 2교시, 월급 외 수익을 만드는 지식을 발견하라. 3교시, 수익을 만드는 6개 머니 파이프라인. 4교시, 나만의 강점을 어떻게 판매할까? 5교시, 지속하는 힘 만들기.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 좋아하는 일로 월급에서 독립하세요. 20대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어? 누군가가 이렇게 물으면 저는 안 돌아가고 싶어 라고 답하곤 합니다. 제 20대는 실패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고 싶어서 어플리케이션 창업, 가방 유통산업 등 이것저것 많이 해봤지만 잘 되진 않았습니다. 진짜 내일을 찾기 위해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겪었죠. 흔히 투자, 부업이라고 하면 대리운전이나 쇼핑몰 창업을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에서 직장인이 몸을 혹사시키거나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익 창출법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야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일, 내 강점을 발견하고 나라는 사람을 키워가며 수익을 만드는 방법인 지식 창업이요. 이 방법을 통해 경제적 자유와 자아 실현을 모두 이루길 바랍니다. 지식 창업은 자신의 노하우를 담은 지식 컨텐츠를 판매하는 것으로 직장인에게 최적화된 창업 모델입니다. 자본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고 실패해도 손해가 적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키울수록 수익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지식 창업 첫 수익은 5만 원이었습니다. 이 5만 원에서 월 1,000만 원에 도달하기까지 약 1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비록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월급 200만 원을 겨우 받는 직장인으로서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며 경험한 일들, 체득한 노하우와 교훈을 이 책에 솔직히 적었습니다. 이 책은 총 5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교시에는 제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짧게 요약했습니다. 2, 3교시에는 지식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겁니다. 4교시에는 지식 컨텐츠 마케팅 노하우를 담았고 5교시에는 지식 창업을 지치지 않고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 적었습니다. 마지막 부록에는 제가 그동안 도움받았던 책을 소개했습니다. 이 책에 나온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각각의 성공에는 각자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공략집이 당신의 공략집을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성공에는 딱 한 가지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개인의 선택과 책임만 있을 뿐이죠. 인생에서 마주할 수많은 갈림길에 이 책이 힌트가 됐으면 합니다. 엔자파는 허대리. 목차 1교시부터 5교시 중에 일단 3교시 수익을 만드는 6개 머니 파이프라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챕터 9. 어디에서 무엇을 팔까? 초보에겐 플랫폼이 필요하다. 구독자가 많은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강의나 출판 같은 제안이 줄을 잇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지식 창업 초보자들은 명성이 쌓일 때까지 기다리기엔 무리가 있죠. 그래서 더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재능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야 합니다. 재능 공유 플랫폼이란 자신의 노하우를 거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각 플랫폼마다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 경험을 기준으로 플랫폼의 성향과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각 플랫폼의 세부적인 정보는
자주 변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월급 독립스쿨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궁금하면 들어와 보세요. 크몽. 크몽은 재능 공유 플랫폼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원래 크몽의 정체성은 의뢰자가 작업을 부탁하고 판매자가 작업물을 전송하는 프리랜서 마켓입니다. 그런데 레슨이라는 카테고리가 신설되면서 강의 시장까지 흡수하고 있습니다. 크몽의 특징 중 하나는 PDF 전자책이나 템플릿 같은 디지털 문서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오프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온라인 영상이나 전화 상담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아 크몽의 몇몇 카테고리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런 분야는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지식 컨텐츠를 차별화하지 않으면 진입하기 까다롭죠. 이런 시장에는 되도록 참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실무 역량과 관련된 컨텐츠를 판매했지만 최근 크몽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폭도 다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저도 이곳에서 PDF 전자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프립. 프립은 제가 지식 창업 초기에 활용했던 플랫폼입니다. 액티비티 플랫폼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죠. 최근 프립은 대규모 투자를 받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프립에서 판매할 수 있는 지식 컨텐츠는 오프라인 강의, PDF 전자책, 전화 상담 등으로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원데이 클래스가 많은 편입니다. 결제 시스템이 매우 편리하다는 게 프립의 장점입니다. 액티비티 플랫폼이다 보니 프립에는 호기심이 많고 활발한 이용자가 많습니다. 특히 자기계발 욕구가 강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여성 이용자가 다수입니다. 실무 역량 카테고리에 있는 제 수업에 그저 재밌어 보여서 왔다는 사람도 꽤 많았죠. 또한 프립에는 해당 플랫폼을 2회 이상 이용해 본 이용자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려는 지식 창업이 가죽공예, 헬스, 스케이트보드, 댄스 등 활동성이 있는 주제를 다루는 지식 컨텐츠라면 프립에서 시작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런 지식 컨텐츠는 프립의 정체성과 잘 맞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타링. 타링에는 나만의 튜터에게 배워보세요라는 카피답게 업무 스킬이나 실무 역량을 키우고 싶어하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주 3에서 4주 단위의 수업이 많습니다. 또한 수업 단가가 높은 편입니다. 타링에서 판매할 수 있는 지식 컨텐츠로는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 PDF 전자책, 컨설팅, 전화 상담 등이 있습니다.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VOD 서비스를 오픈하여 서비스 분야를 더욱 다양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숨고. 숨고는 앞서 소개한 지식 공유 플랫폼처럼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모든 강의를 볼 수 있는 광장형 플랫폼이 아니라 수강생이 원하는 조건을 설정하여 그에 맞는 강사를 보여주는 맞춤형 플랫폼입니다.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강사를 소개하다 보니 수강생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숨고는 주로 1대1 레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강좌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수리, 청소 등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죠. 저 또한 이곳에서 기타 레슨을 받았습니다. 솜씨당. 솜씨당은 요리, 수공예, 미술, 플라워 레슨 등 취미 분야의 강좌를 판매하는 재능 공유 플랫폼입니다. 오프라인 원데이 클래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102. 클래스 102는 이용자가 온라인 강의를 구입하면 준비물까지 함께 제공하는 재능 공유 플랫폼입니다. 최근 대규모 투자를 받으며 급성장하고 있는 플랫폼이죠. 아마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는 업계 1위 기업일 겁니다. 주로 드로잉, 공예, 캘리그래피와 같은 감성적인 취미를 다루는 지식 컨텐츠가 많으며 수강료에 보통 재료비가 포함되는 경우 만화,
경우가 많아서 10에서 30만 원대로 강의 단가가 높은 편입니다. 클래스 101의 주 고객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최근에는 커리어라는 카테고리가 신설되면서 직무, 창업 관련 강의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 연령층도 다양해졌습니다. 클래스 101에서는 아무나 바로 강의할 수 없습니다. 강의를 하고 싶다고 지원하면 플랫폼에서 수요를 조사합니다. 이 조사를 통과하면 그때 판매를 진행하죠. 이렇게 진입장벽이 있다 보니 클래스 101에서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나름의 홍보 효과를 가지기도 합니다. 인프런은 프로그래밍, 마케팅 등 IT 분야 지식 컨텐츠가 주를 이루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입니다. 특히 개발 직군에서 인지도가 높은 편입니다.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강의도 덜어 있습니다. 에듀캐스트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입니다. 대학 강의, 재테크, 프로그래밍,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 컨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터디파이는 온라인 스터디 플랫폼입니다. 스터디 코치가 특정 주제, 기간과 인원을 정한 뒤 구성원을 모집해 함께 공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터디파이에서는 온라인 메신저로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스터디 코치가 커리큘럼에 따라 과제를 내주고 수강생들이 이를 수행하며 질의응답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챕터 10. 첫 번째 파이프라인, PDF 전자책. 안 할 이유가 없는 비즈니스. 이제 앞서 언급한 제공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냈는지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월급 외 수익을 만드는 첫 번째 파이프라인, PDF 전자책입니다. 전자책에는 PDF 외에도 여러 형식이 있지만 우리가 할 지식 창업은 나만의 노하우를 PDF 문서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누군가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노하우를 적은 10쪽 분량의 파일을 PDF 문서로 만들어 그 사람에게 13,000원에 판매하는 게 PDF 전자책 비즈니스입니다. PDF 전자책에는 블로그나 유튜브 콘텐츠보다 심도 있지만 책보다 간결한 지식을 주로 담습니다. 저는 월급의 수익 100만 원 만드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PDF 전자책을 만들어 약 1년간 1,600명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은 1,700만 원에 가깝습니다. PDF 전자책 비즈니스가 매력적인 이유는 리스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전자책을 썼다가 팔리지 않아도 딱히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재고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포장, 배송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만들어두면 크게 고칠 일이 없고요. PDF 전자책을 만들 때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워드나 PPT 파일을 확장자를 PDF로 저장하면 됩니다. 파일을 정성하는데도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올려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첨부해서 보내면 됩니다. 걸어다니면서 밥 먹으면서 출근하면서 자기 전에 누워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사업자 등록증이나 직원도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PDF 전자책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글쓰기 능력이 늘어납니다. 이 책의 원고도 제가 작성했던 PDF 전자책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딱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저는 PDF 전자책 시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소비자와 제작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시장에서 제작자가 자신의 지식이 담긴 글을 판매하는 수단은 종이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이책을 출간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기본 분량을 채워야 해서 짧은 지식을 담기에도 무리가 있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더라도 출간할 만큼의 지식은 아니라는 생각에 작가의 머릿속에만 머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반면 PDF 전자책은 소비자에게도 유리한 서비스입니다.
지금 당장 간단한 정보가 필요한데 책에는 그 이상의 지식이 묶여 있어 불편했던 적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상위 노출 방법만 알면 되는데 포스팅 작성법, 계정 생성법과 같은 불필요한 정보까지 함께 판매하고 있다는 거죠. PDF 전자책은 이 단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의 퀄리티만 어느 정도 보장된다면 PDF 전자책 비즈니스가 전통적인 출판 시장을 일부 대체할 날이 올 겁니다. 실제로 퍼블리, 아웃스탠딩 등 쪽글을 유료로 판매하는 서비스들이 성장 중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PDF 전자책을 사는 심리. 온라인 강의도 책도 아닌 PDF 전자책을 사람들은 왜 구매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보통 이렇습니다. 1. 책보다 간략하고 핵심이 담긴 정보를 얻고 싶다. 2. 동영상보다 빠르게 당장 지식을 습득하고 싶다. PDF 전자책을 집필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즉, 불필요한 내용을 넣으면 분량을 늘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PDF 전자책은 스마트폰 또는 PC로 읽습니다. 소비자가 방대한 텍스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 헤매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넣어야 합니다. 예컨대 누가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 방법이 알고 싶어서 PDF 전자책을 구매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쪽짜리 파일을 열었는데 두 쪽은 상위 노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소비자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 구매를 했을 테니까요. 꼭 상기시켜야 하더라도 10쪽 중 2쪽이나 할애할 필요는 없겠죠. 보통 종이책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한 장에 서론을 쓰고 2장, 3장, 4장에 본론을 쓰고 5장에 결론과 기타 내용을 써서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PDF 전자책은 40쪽 이하로 구성하고 바로 본론을 시작해야 합니다. 담고 싶은 정보가 많아 아무리 간추려도 분량이 100쪽을 넘는다면 여러 권으로 분할하는 게 좋습니다. 꼭 100쪽 이상을 쓰고 싶다면 군더더기 없는 내용으로만 채워야 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비자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만족도도 떨어지겠죠. 제가 생각하는 PDF 전자책의 적정 분량은 50쪽 이하입니다. 팔리는 PDF 전자책의 종류. 앞서 돈이 되는 지식의 5가지 유형을 설명했습니다. 돈을 더 벌게 해주는 지식, 업무를 더 잘하게 해주는 지식, 외모를 발전시키는 지식, 즐거움을 주는 지식,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지식이 그거죠. 이 5가지 유형 외에도 판매되는 PDF 전자책 유형은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줄여주는 유형과 템플릿입니다. 첫째, 시간을 줄여주는 유형. 요즘은 정보 과잉 시대입니다. 수많은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 포스팅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란 쉽지 않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대신 이 일을 해놨다면 어떨까요? 이런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게 PDF 전자책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을 줄여주는 PDF 전자책. 투고용 출판사 편집 담당자 이메일 리스트 60개. 페이스북 광고 세팅 매뉴얼. 대학생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 42가지. 무자본으로 돈 버는 온라인 사업 아이디어 20개. 미리 알면 좋은 고양이 질병 증상과 대처법 30가지. 정보를 검색할 때 드는 비용을 서칭 코스트라고 합니다. 서칭 코스트를 줄여주는 지식 컨텐츠를 찾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사는 거죠. 2번째, 템플릿. 템플릿이란 쉽게 말해 형식을 뜻합니다. 엄밀히 말해 PDF 전자책은 아니지만 판매 속성이 PDF 전자책과 비슷합니다. 이 유형의 지식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템플릿, 카드 뉴스 템플릿 30종, 광고 제안서 TTP 템플릿 24종, 유튜브 썸네일 19종, 정부 지원 사업 합격한 사업 계획서 10종,
이 유형은 PPT 파일이나 포토샵 작업 파일 등이 있습니다. 템플릿 역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준다는 장점 때문에 이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팔리는 PDF 전자책을 기획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PDF 전자책을 잘 팔 수 있을까요? 일단 수요가 많은 주제를 기획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제공하는 지식 콘텐츠를 하루에도 수없이 접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기 있는 지식 콘텐츠가 있고 인기가 없는 게 있죠. 어떤 콘텐츠가 인기 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뜻일 겁니다. 이게 실마리입니다. 3가지의 가상의 예를 들어볼게요. 운동에 관심 있는 쥐가 있습니다. 쥐는 유튜브에서 운동 관련 영상을 보다가 마른 사람들을 위한 단백질 보충제 추천이라는 영상의 조회수가 40만 회 이상인 걸 발견합니다. 그 영상은 단백질 보충제 5개를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댓글을 보니 사람들이 체중을 늘리기 위해 보충제를 먹는 방법, 주의할 점, 구매처 등을 궁금해합니다. 쥐는 마른 사람들이 단백질 보충제 정보를 얻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단백질 보충제 10개, 섭취법, 주의할 점, 저렴한 구매처 등을 정리한 10쪽 분량의 PDF 전자책을 만들어 9,000원에 판매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행에 관심이 많은 H가 있습니다. H는 평소 제주도를 자주 방문해서 제주도 여행을 앞둔 지인들은 꼭 H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묻곤 했습니다. H는 어느 날 포털 사이트 메인에 등록된 커플이라면 꼭 들러야 할 제주도 핫플레이스라는 컨텐츠의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걸 발견하고 제주도 여행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커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H는 전망 좋고 분위기 있는 숙소 10곳, 카페 정보, 맛집 정보, 여행 시간표와 동선 등을 담은 제주도 커플 여행 가이드북을 제작했습니다. 여행지에서 할인을 받는 방법과 사진 찍기 좋은 장소까지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북을 13,000원에 판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년째 연애 중인 아이가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죠.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크지만 조심스러운 성격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결혼 전에 물어봐야 할 7가지라는 영상을 찾았습니다. 재정 문제, 소통, 가족관계, 비전 등에 관련된 질문이었고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40만 회에 육박했습니다. 아이는 남자친구와 영상에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깊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확신이 들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댓글을 보니 이 영상에 도움을 받은 사람은 아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전에 서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PDF 전자책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혼자 읽고 끝내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연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워크북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와 대화할 때의 기억을 되살려 질문을 20개로 늘리고 실행 방법을 추가해서 12,500원에 판매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소 관심 가져온 주제에서 인기 있는 지식 컨텐츠를 찾아내고 거기에 유용한 정보를 추가하거나 형식을 발전시키면 간단한 PDF 전자책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유튜브, 네이버 주제별 탭, 1분 카카오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른 지식 컨텐츠를 그대로 베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할 정도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아주 창의적이거나 정보가 풍부하거나요. PDF 전자책 작성 노하우. 주제를 정했다면 본격적으로 PDF 전자책을 작성할 차례입니다. 글을 써본 경험이 없다고 괜히 준뜰 것 없어요.
먼저 목차를 작성합니다. 이때 가급적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맨 앞에 배치합니다. 가려운 곳을 먼저 긁어줘야 편안한 마음으로 나머지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알고 싶은 내용이 뒤에 나오면 소비자의 인내심이 바닥날 뿐만 아니라 괜한 기대감만 커지게 할 수 있습니다. 목차를 다 구성했으면 이제 문단을 배치하고 채워야 합니다. 문단을 짜임새 있게 조직하는 게 한 문장 한 문장을 작성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문단을 써내려 갈 때는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 문단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다루겠다고만 마음먹읍시다. 그렇게 문단을 모두 채웠다면 이제 문장을 완성할 단계입니다. 글의 가동성을 높이려면 그 문장을 소리내서 읽어보고 자연스러운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저는 구어체 PDF 전자책 원고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대화하듯이 글을 쓰면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나 그래프, 인포그래픽 등 설명을 보충할 적절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글만 빽빽하면 읽기에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단 그럴듯해 보이려고 의미 없는 사진을 넣지는 맙시다. 괜히 자리만 차지할 뿐입니다. PDF 전자책 판매 노하우. PDF 전자책을 다 썼으면 이제 판매를 해야겠죠.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현재 PDF 전자책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는 크몽, 타링, 프립, 오투잡, 해피컴퍼스 등이 있습니다. 플랫폼마다 수수료율은 상이합니다. 평균적으로 20% 내외고 50%인 곳도 있습니다. 20%인 플랫폼을 예로 들자면 13,000원짜리 전자책을 한 권 팔면 수수료 2,600원을 제외하고 1,400원을 정산받습니다. 플랫폼 사용법은 주기적으로 변동되고 사이트마다 다릅니다. 가입 및 등록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월급 독립 스쿨에 정리해뒀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마련해 PDF 전자책을 판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결제창을 만들거나 구글 독스를 활용해서 주문 신청서를 받고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거죠. 워드프레스를 이용해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고 판매 묘두를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책이 판매되는 과정은 단순합니다. 트래픽이 발생하면 구매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트래픽이란 전자책 설명 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내 전자책을 보러 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SNS 채널 활용하기.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브런치 등 자신의 SNS 채널을 활용하면 PDF 전자책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잠재적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NS 채널을 이용한 판매 흐름은 이러합니다. PDF 전자책을 제작하기 전에 SNS 채널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면 댓글이나 조회수를 통해 어떤 정보를 더 원하는지 파악하고 무료로 제공한 지식 컨텐츠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담은 PDF 전자책을 내놓습니다. 이 정보를 얻고 싶으면 PDF 전자책을 사라고 하는 거죠. 제 경험을 예로 들자면 제게는 월급 외 수익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 노하우 중 50%의 정보를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보를 보기 위해 제 채널을 구독했습니다. 그리고 20%의 노하우를 더 담아 PDF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구독자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공개하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디테일한 정보를 원하거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다면 제가 작성한 PDF 전자책을 구입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SNS에서 공개한 50%의 정보가 유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인상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정보가 이렇게 유용하니 유료로 판매하는 PDF 전자책은 더욱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돈이 드는 일도 아니니 안 할 이유가 없죠. 두 번째,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이란 서비스나 상품 제작, 후원 등을 위해 소액 투자자를 모으는 행위입니다. 와디즈나 텀블벅 같은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죠.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출판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현재 펀딩 중이거나 모음이 완료된 프로젝트를 볼 수 있습니다. PDF 전자책에 얼마나 돈이 모이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천만 원 넘게 펀딩 받은 프로젝트도 존재합니다.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자체가 트래픽이 큰 편이기 때문이죠. 클라우드 펀딩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컨셉의 PDF 전자책을 기획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PDF 전자책이 왜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펀딩 소개 페이지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초기 반응이 좋은 프로젝트는 플랫폼에서 활발히 홍보해 주기 때문에 무작정 혼자 시작하는 것보다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반에 첫 번째 방법인 SNS 채널 활용하기를 병행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SNS 광고. 세 번째 방법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노출되는 SNS 광고를 이용하는 겁니다. 보통 스폰서 광고라는 문구가 붙어 있죠. SNS 광고는 타깃팅이 확실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연령, 성별, 관심사를 세분화해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SNS 광고는 구글에서 진행하는 배너 광고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SNS라는 공간이 특정한 이용자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SNS 광고는 이용자가 어떤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어떤 계정을 구독하는지 등의 관심사를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SNS 광고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A/B 테스팅을 많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가령 예산이 10만 원이고 광고 이미지 시안이 A, B 두 가지라면 각각 5만 원씩 집행하는 게 아니라 1만 원, 2만 원씩 각각 집행해 본 뒤 더 성과가 좋은 쪽이 나머지 금액을 몰아주는 거죠. A/B 테스팅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때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더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다면 유튜브에서 인스타그램 광고를 검색해 보세요. 광고 세팅 방법이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플랫폼 내 상위 노출. 마지막으로 PDF 전자책이 등록된 재능 공유 플랫폼 상위에 노출되는 방법입니다. 플랫폼에서 지식 콘텐츠를 상위 노출에 적합하다고 판정하는 지표는 주로 구매 수, 매출, 만족도입니다. 플랫폼마다 자세한 알고리즘은 상이하지만 이 세 가지 지표가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플랫폼 내 상위 노출을 노리려면 구매 오픈 초기에 성과가 중요합니다. 일부 플랫폼은 신규 지식 콘텐츠가 등록되면 묻히지 않도록 노출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구매가 발생하고 나면 더 이상 신규 지식 콘텐츠로 취급해 주지 않죠. 그래서 아직 상위 노출의 기회가 있는 첫 구매에서 반드시 좋은 리뷰를 받아야 합니다. 크몽에서는 상위 노출이 가능한 광고 상품도 있습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